안녕하세요. 얼렁뚝딱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돼지고기 특집 수육편입니다. 자, 맛있게 한번 삶아보시죠. 오늘의 수육 재료 국내산 삼겹살입니다. 대략 한 4근 정도 준비를 했고요. 저는 오늘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삶아볼 예정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두께는 대략 한 5cm 내지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오돌뼈를 제거를 하고 수육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독오독 씹히는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제거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오돌뼈 옆에 큰 뼈만 저는 제거를 해서 한번 고기를 삶아 보겠습니다. 대부분 오돌뼈는 삼겹살을 보시면은 이게 갈비 뼈가 지나갔던 그 부분 위에 이렇게 사선으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뼈만 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살 사이에 박혀있는 하얀 오돌뼈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거는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라 되게 딱딱하고 드시다가 이를 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세요.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지셔서 그 딱딱한 뼈만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그쪽만 살짝 도려낸다는 생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뼈와 확연한 차이가 있죠. 얘네는 되게 딱딱합니다. 이빨이 나갈 수도 있어요. 윗삼겹이 좋은가요? 아랫삼겹이 좋은가요? 삼겹살을 보시면 정육점이나 그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갈빗대가 지나가는 부분 말고 밑쪽은 갈빗대가 지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갈빗대가 지나가는 그 중간 부위가 제일 맛있는 부위입니다. 지방층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밑쪽으로 갈수록 고기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큰 뼈는 제거가 됐고요. 이 오돌뼈의 식감이 싫다, 난 부드럽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뼈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살을 날릴 수밖에 없으세요. 이게 지금 다 여기는 다 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 오돌뼈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살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좀 날리고 하셔도 돼요. 대략 한 5cm 간격으로 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수육을 드실 때 식감이 있는 수육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부들부들한 입에서 녹는 그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딱히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좀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 삶아주시면은 고기가 부들부들해집니다. 자, 고기는 적당한 사이즈로 제가 잘랐고요. 고기 삶을 물과 나머지 재료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실패가 없는 수육하는 방법입니다. 수육에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대파 초록색 부분 제거하시고 나머지 흰 대랑 그쪽 부분, 대파 2줄입니다. 그리고 양파 하나, 청양고추 3개, 마늘 1줌, 그리고 월계수잎 10장에서 한 12장 정도 준비했고요. 가루추, 그리고 된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강입니다. 이 생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내를 잡아주는 부분이나 그 감칠맛을 내주는 부분에서는 생강이 진짜 최고입니다. 적당한 냄비에 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된장을 풀어주시고 나머지 재료 싹 넣어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물이 끓고 난 다음에 고기를 넣고 뚜껑을 닫고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삶아 보겠습니다. 된장은 크게 밥숟가락 기준으로 이렇게 고봉으로 떠서 한 2숟가락 정도 집어넣었고요. 나머지는 아루추도 3분의 1줌 정도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불을 올리시고 모든 재료 그냥 순서 없이 다 넣으시고 잘 저어서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물이 팔팔 끓고 있어서 제가 고기는 집어넣었고요. 오늘 제가 수육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육과, 그리고 두 번째로 마늘 간장 수육, 세 번째 굴보쌈 아닌 매운 불보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마늘 간장 수육에 필요한 간장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냄비에 불을 올려 주시고요. 미림 200ml입니다. 그리고 청주 100ml 이렇게 넣어 주시고, 얘네가 한번 팔팔 끓어서 알코올을 한번 날려줄 거거든요. 알코올이 어느 정도 날아갈 때까지 한번 팔팔 끓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청주와 미림을 넣고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는데, 이 끓고 난
다음에 이 상태로 대략 한 1분에서 2분 정도 더 끓여서 알코올을 날려주겠습니다. 알코올이 다 날아가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 불을 붙여보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불이 안 붙는다 싶으면은 알코올이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진간장 100ml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엿 200ml,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설탕 80g, 대략 종이컵으로는 4분의 3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많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흑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소스가 한번 팔팔 끓어오르면은 그때 그냥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은 다음에 이제 소스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정말 간단하죠? 이 레시피가 지금 현재 저희 가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고요. 여러분들은 저희 지금 비밀 레시피를 습득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메뉴에 들어가죠? 생선 구이를 하고 이 소스를 곁들여서 약간 생선 스테이크처럼 드실 수도 있고요. 뭐 육류도 되게 잘 어울리고, 소고기나 그런 스테이크를 약간 간장 베이스 소스에 졸여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활용도는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기를 굽거나 하셨을 때 소고기든 생선이든 이 소스를 얹어서 살짝만 졸이셔서, 그러니까 물엿과 설탕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졸이시면은 얘네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만 졸이셔서 사용하시면은 되게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이 끓고 있어서 불을 바로 끄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소스는 완성입니다. 살짝 식혀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마늘 간장 수육 소스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매운 불보쌈의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들은 청양고추, 설탕, 청양고춧가루, 그리고 물엿, 그리고 고추장, 매실청, 통깨, 그리고 베트남 고추, 사과, 배, 마늘,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고요. 사과, 배, 마늘, 그리고 청양고추, 베트남 고추는 갈아서 배합을 할 겁니다. 일단 배합을 하기 전에 나머지 설탕 3분의 2컵, 종이컵 기준입니다, 여러분. 청양고춧가루 3분의 2컵, 물엿 1컵 반, 또 사이다는 1컵 반. 반컵은 미리 넣고요. 사이다 1컵은 이따가 나머지 재료들을 갈고 다시 흔들어서 같이 배합을 할게요.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은 이렇게 크게 듬뿍 기준입니다. 이거는 4큰술, 둘, 셋. 매실청 5큰술. 깨는 종이컵 기준 4분의 1컵. 이렇게 넣어서 살짝 배합해 주시고요. 나머지 마늘, 청양고추, 베트남 고추, 그리고 배 반개, 사과 반개, 이렇게 해서 갈아보겠습니다. 껍질은 다 까주셔야 되고요. 한 개 다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 과일향이 너무 세서 이 양 자체가 딱 이 반개 기준으로 제가 잡은 거다 보니까 반개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 개를 다 넣으실 거면은 제가 방금 했던 배합의 2배로 해주시면 됩니다. 청양고추는 10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넣으시면 잘 안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늘은 이 정도 사이즈는 갈립니다. 그냥 넣어주시면 되세요. 한꺼번에 다 넣었고요. 제가 아까 사이다 1컵을 남겼었죠? 사이다 1컵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갈아보겠습니다. 잘 갈렸습니다. 이거를 어우, 매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매운 불보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침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죽음의 매운맛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와 베트남 고추, 그 청양고춧가루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반면 나는 좀 너무 매운 게 싫다 그러시면은 청양고추랑 베트남 고추의 양을 반으로 줄이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잘 갈아진 소스를 같이 섞어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완성이 된 재료를 잘 섞어서 배합을 해주세요. 색깔이 슬슬 올라옵니다. 이렇게 배합이 완료되면은 마지막으로 간장을 종이컵 기준 반컵만 넣어주십시오. 진간장인가요? 네, 진간장입니다. 제가 한번 간을 봐볼게요. 달고 맵습니다. 매운 불보쌈 양념도 완성입니다. 수육하고도 잘 어울리고 집에서 쌈밥을 드실 때도 너무 잘 어울리는 쌈장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마늘 크게 한 스푼, 대파 흰 부분 썰어 놓은 거 마찬가지로 크게 한 스푼, 된장 간마늘 양만큼 크게 한 스푼,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갈치 속젓입니다. 된장과 1:1 비율로 똑같이 한 스푼, 멸치 액젓 한 스푼, 참기름 2스푼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마무리로 깨를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세요. 쌈장 완성입니다. 고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집에서 야채랑 쌈 싸 드실 때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비주얼부터 확실히 끝내줍니다.
고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50분 동안 삶은 수육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고기는 5cm 미만으로만 하시면은 40분 정도면은 고기는 무조건 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찔러 보신다면은 내가 원하는 질감, 식감이 어느 정도 나올지, 얼마나 더 오래 삶아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지, 요 정도 확인하실 때 그때 찔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수육부터 한번 잘라서 플레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50분 정도를 삶았잖아요. 이 상태면은 식감은 어느 정도 씹히는 식감은 충분히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자르시면은 조금 질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얇게 해서 잘라보겠습니다. 고기는 아주 잘 익었습니다. 탱글탱글하게. 일반 보쌈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릇을 두 개로 나눌게요. 이거는 불판에 바로 올려도 되는 뚝배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뚝배기가 집에 없으시면은 그냥 낮은 후라이팬이나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세요. 아니시면은 소스만 따로 끓이셔서 끼얹으셔도 됩니다. 저는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소스와 한번 곁들여서 끓여볼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신 거예요. 마늘 간장 수육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조그만한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시고요. 너무 많이 두르시면 안 됩니다. 마늘이 타지 않을 정도만 마늘을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얘네가 슬슬 열이 올라오면은 지글지글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여기에서 살짝 들러붙기 직전 이렇게 살짝만 볶아주시고, 다 익히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놨던 간장 소스, 한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엿과 설탕이 들어가서 끓으면 끓을수록 얘네가 많이 쫄거든요. 그럼 살짝 걸쭉한 농도가 나올 순간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물처럼 훌렁훌렁 하면은 고기에 잘 배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살짝 농축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아까보다 어느 정도 많이 살짝 걸쭉해졌거든요. 이 소스를 그대로 수육 위에 부어주세요. 마늘이 고기 위에 얹어지도록.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다시 올리셔서 살짝 따뜻하게, 이 상태로 따뜻하게, 이 위에 깨만 싹싹싹싹싹싹 조금만 더 끓여서 완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끓이시게 되시면은 설탕과 물엿이 더 많이 쫄아서 딱딱해지거든요. 요 정도만 딱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때 불을 꺼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늘 간장 수육 완성입니다. 이제 매운 불보쌈도 바로 해볼게요. 뚝배기를 바로 올리시고 불을 켜신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소스를 위에 끼얹어 주세요. 좀 넉넉히 전체적으로 다 묻을 수 있게끔. 이제 살짝 끓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를 살짝 뿌려서 슬슬 끓어오르고 있죠. 여기에서 불을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운 불보쌈 완성입니다. 수육 특집 오리지널 수육, 마늘 간장 수육, 그리고 매운 수육, 이렇게 세 가지 수육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게 2군 분량이거든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죠. 물론 잘 드시는 분들은 혼자서도 다 드실 수 있겠지만 요 정도만 돼도 한 4분이서는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 수육부터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찰랑찰랑 됩니다. 지방과 살코기 부분에서도 조화롭게 식감이 느껴지면서 어느 정도 씹히는 맛이 딱 좋은, 누구나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식감입니다. 쌈장 레시피도 알려드렸죠? 쌈을 한번 싸볼게요. 고기 올리고 쌈장을 여기에 마늘 하나, 고추 하나, 요 정도만 하셔도 굳이 보쌈 김치가 없어도 아주 훌륭한 맛입니다. 여러분 정말 끝내줍니다. 고기와 너무 잘 어울려요. 익힘 정도도 딱 좋고요. 너무 조화롭게 마늘과 고추의 매운맛이랑 야채와 이 쌈장과의 조화가 틀림없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잡내 없이 아주 맛있는 수육이고요. 두 번째로 마늘 간장 수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을 듬뿍 올리시고요. 그리고 소스에 한번 푹 담가주세요. 이 상태로. 이거 제가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다 좋아할 맛입니다. 이 달짝지근한 맛과 어느 정도 마늘 향이 딱 올라오면서 간장과의 그 고기와 육질과 그 조화가 너무 좋아요. 이제 매운 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죠.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가 엄청 맵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만약에 아이들한테도 주실 거면은 좀 맵기를 조절하시고 제가 한번 먹어서 어느 정도의 맵기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호불호 없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양고추도 많이 넣고 베트남 고추도 많이 넣는데 생각보다 많이 맵진 않아요. 그냥 뒤늦게 살짝 매운 향이 올라오는 이 양념은 제가 원래 직화로 숯불에 했을 때 진짜 맛있는 양념이거든요. 지금은 숯불이나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뚝배기 해서 그냥 바로 익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여건이 된다면은 꼭 숯불이나 직화에 구워서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 1시간 한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됐죠. 고기 삶는 거나 그런 것들 포함하면은 충분히 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싹 불러 모아서 한 상 차려서 대접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준비하는데 고기를 제가 4근을 준비했었습니다. 4근을 해서 대략 한 6만 3천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근데 2근 정도를 사용했으니까 반으로 줄이신다고 하시면은 3만 대략 1,500원이니까 3만 2천 원 잡고 야채 포함해서 3만 5천 원 정도에 요 정도 세 가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은 훌륭한 거 아닌가요? 지금 빨리 여러분들도 전화 돌리셔서 손님들 초대하시고 빨리 한 상 만들어 보세요. 뭐 하세요? 빨리 마트로 고기 사러 가십시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